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우스투스입니다. 하우스투스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에는 애니메이션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과 감독 브이로그를 격월로 업로드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백미영이고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실 감독님은 김보영 감독님, 오진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들 반갑습니다. 감독님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보영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3년부터 애니메이션 만들었고 아프지 않아, 흉내, 버킷 등을 만든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드 테이블에 거의 맨날 나오는데요. 네, 저는 다리산이, 바느질하는 여자, 산 등을 만든 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필요한가요, 저도? 네네네네. 네, 해주세요.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오래된 저는 고래, 너무 소중했던 당신, 달 어디니, 삐로삐로 등등을 만든 감독 백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테이블에 오늘 저랑 김보영 감독님은 처음 참여하는 거라서 아마 이게 녹음하면 되게 버벅거릴 수 있는데 듣는 분들은 좀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기 감독은 아닙니다만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슬픈 그 제목이네요. 우리 인기 감독 아닌가요? 감독님들은 인기 감독. 우리끼리 그렇게 하지 말기로 해요. 우선은 간단하게 근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2024년도 8월 오늘 7일이니까 절반 이상 흘렀는데 다들 올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근황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보영 감독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작년에는 이제 장편 같이 협업하는 장편이 있었어가지고 준비하다가 올해는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생활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다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편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하고 계시던 장편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네네. 참고로 그 장편은 다른 2명의 감독님과 같이 하는 작업인데, 장르는 공포 호러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예. 저 원래 그 장르를 많이 평소에 보지 않았어서,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여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봉이 음악처럼 듣는다는 건 너무 감독들한테 가혹한 일이긴 하죠. 맞아요. 네. 그럼 오진 감독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에 좋은 수상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제에 휩쓸고 계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야! 너무 부끄러운데요? 소식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네, 저는 올해 아예 마음을 먹고 영화제를 많이 다녀보자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올해 2월부터 1, 2월부터 계속 그래서 그러면 벌써 영화제를 한 6개를 간 것 같은데 이제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체력이 막 깎아져서 좀 자중을 하고 작업에 집중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크로아티아의 스포츠날
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까매졌어요. 엄청 탔어요. 거기가 40도 가까이 돼가지고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 제 피부가 까만 거예요. 네, 엄청 탔어요. 네. 이게 영화제가 야외에서 열렸던 영화제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한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는 또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때는 그냥 알아서 놀아라 하고, 나머지는 다 야외에서 진행을 하니까, 아무리 뭐 6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해도 해가 8시, 9시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떼약볕에 다들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다 지글지글 타다가, 그리고 이제 상영은 이제 또 9시부터 11시까지 상영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강행하는 영화제였어요. 약간 그 실내에서만 감독들이 있으니까 밖에다가 약간 일광욕을 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일단 바짝 붙고 밤에는 영화 보여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 봐요. 네, 맞아요. 약간 다들 말린 정어리처럼 누워있더라고요. 조진 감독님은 폴란드에 계시니까 이런 유럽에 있는 영화제 가는 게 되게 편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럽에 살면, 뭐, 이번에는 자동차로 운전해서 갔다 왔거든요. 물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웬만하면 뭐 기차로 5시간, 뭐, 길면 10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한 3, 4만 원에?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유리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 인식하진 못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섬이잖아요. 맞아요. 산으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거의 섬처럼 지낸다고 해도 뭐 무방한데 이렇게 지금 유럽에 계시는 김에 유럽 쪽으로 이제 영화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다니기 확실히 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요즘 추세 같은 게 보이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도 이제 젊은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더 젊은 감독님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20대 갓 졸업하신 감독님들이나 그런, 중후반, 20대 중후반 감독님들 작품이 확실히, 저희 때랑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부 뭐라고, 조금 더 자유롭다 그래야 되나? 좀 되게, 뭔가 틀에 딱 안 박혀 있는 작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영화 연출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착착착착 배워서 나오는 작업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에 이제 신진 감독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영화과를 졸업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드라마를 되게 전형적으로? 아니지. 이렇게 되게 그, 기승전결이 있는 네, 그쵸. 그런, 형식이 있는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걸로 이제 드라마를 뽑아내시는 감독님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완전히 아예 비전공해서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애니메이션 독학을 해서 이제 그냥 단편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이제 쇼폼을 만들고 하셔서, 그렇게 되게 많이, 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오늘 라운드 테이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 어떤 거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뭐 스토리 없이 뭐 쇼츠 형태로 그냥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 콘텐츠를 만드는 형태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아마 오진 감독님은 이번 영화제 다니면서 한 번 더 직접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크게 느꼈던 거는 어쩜 그렇게 다들 그 소셜미디어를 엄청 잘 사용을 하시는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되게 빠르게 그런 문물들을 접하셨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단타적으로 빨리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데도 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려서 뭔가 매력을 뽑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홍보도 물론 능숙하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게시물 하나 올리는 게 매우 힘이 드는데, 뭔가 무슨 말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렇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그 게시물 하나 올리는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괜찮을까?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막, 뭔가 논란이 되지 언니가 혼자 않을까? 엄청 검열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맞아, 나를 맞아, 신경 맞아. 안 쓰는데 막 맞아. 올렸던 게시물들과 성격은 맞는 걸까? 막 이런 것들 생각이 많아져서 음,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음,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도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가 명함을 돌렸지만 이제는 인스타 있어? 이러고 인스타로 먼저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친해지더라고요. 우진 감독님도 그렇고 고영 감독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인스타그램을 엄청 활발하게 활용하시지는 않지 않나요? 맨날 스토리 올리고 이렇게 작업 관련된 스토리 올리고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고영 감독님 오히려 음식 사진 많이 요리하신 거 많이 저는, 네. 한동안은 그렇게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편하니까, 거기다 이제 정리하고, 기록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적인 내용이든지 아니면 작업적인 것도 SNS 자체에서 좀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뭔가 피로감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왜 이제 자동 뜨는 영상들 같은 것도 보면 다 어디서 이제 복제해서 왔던지 아니면 뭐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또 데리고 오고 보면 다 비슷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원작자가 누군지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정말 뭐 기발하고 괜찮은 컨텐츠가 있어서 원작자를 알고 싶어서 찾아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언제 좀 피곤해지고 씁쓸하고 그러면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잘. 맞아요. 피로감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특히 최근에 뭐 AI고 뭐 인스타 그 메타가 정책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로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인스타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펌프를 정리하기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스크롤을 해야 보이잖아요, 옛날 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뭔가 프로덕션이랑 컨택을 할 때에는 뭘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이 뭘 볼지 저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고 인스타는 정말 소식,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었다 정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제 자료 깨끗하게 이렇게 올려뒀는데 요즘은 정말 인스타그램이 제 글을 보면서도 광고가 같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약간 요즘 인스타그램 활용하는 거는 그냥 약간 낚시하듯이 누군가한테 이거 한번 맛볼래? 잠깐 그 사람한테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볼래? 그렇게 맛보여주는 식으로만 잠깐 보여주고 그 사람이 정말 저한테 관심이 있고 제 작업을 좀 더 진지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제 홈페이지를 그냥 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모든 게 너무 흐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점점 더 이게 막 흐름이 막 빠르다 못해서 이제 시냇물 같던 게 지금은 막 무슨 급류처럼 막 가는데 내가 떠내려가는 기분 아니야? 떠내려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떠내려가는 거죠. 하고 있어 이렇게. 인스타랑 페북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맞아요. 플랫폼이 내가 보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없는 구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뭔가 다 인터페이스가 바뀌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겠던데요. 정보 너무 많고. 그리고 무서운 게 뭔가 진짜 필요한 정보. 맞아요. 네. 필요한 정보 같은 것도 찾기 어렵고 뭔가 우리가 얘기한 게 가끔 페이스북에 뜨지 않아요? 광고로? 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무슨 꿀벌 얘기만 해도 갑자기. 맞아요. 그게 시계 얘기하면 시계 광고. 맞아요. 너무 소름 돋잖아요. 맞아요. 진짜 정보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만 계속 보이고 필요한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자극적인 것도 뭔가 다 계속 마주쳐야 되고 그 분량이 이제는 원래 찾으려던 정보보다도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내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았다고 생각하고 읽다가도 결국 보면 광고고 그래서 정보 전달은 사라지고 다 같이
다 같이 막 광고만 하고 있는 기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도 괜찮은 건 뭐 요즘에는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하는 컨텐츠는 이제 사람들도 구분해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에서도 명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기술이 발전하는 거 속도하고 이게 법제화되고 규격화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같이 발전하는 속도가 같이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고 그걸 법제화하는 건 항상 그걸 다급하게 쫓아가는 속도로 가는 거니까 지금도 저희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속도를 보면 너무 이제 기술과 이 법제화하는 속도가 점점 더 이렇게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 저희들 사이에서 가장 걱정이 많고 이제 화두인 게 이제 AI를 통한 이제 창작자로서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지금 AI로 창작을 하고 뭐 영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메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들 AI 창작하는데 이제 인식을 시키고 프로그래밍 시키는 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AI를 접했을 때는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이제 허용 기준도 애매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사용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아직은 그 규제하는 그 시스템들이 아직은 미비하니까. 그리고 자기 작품 학습시키는 것도 이제 정보 수집 단계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듣고 나서는 더 판단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근데 이제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불안해하고 있고 뭐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던 안 그러던 계속 할 테니까. 맞아요. 우리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이제 긍정 회로를 돌려서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또 AI 문제나 아니면 숏폼 같은 형식으로 옮겨가는 트렌드 같은 거나 다 그냥 소비 방식이 달라져가는 단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바뀌어 왔으니까 어떤 스타일이로든 자리가 잡히는 시기가 올 텐데 그렇게 된다고 기존에 있던 게 막 사라지거나 아예 뭐 못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져 오래된 문화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옛날 연극이 생겼다고 영화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클래식이 있었다가 이제 대중문화 대중가요가 생겼다고 대중음악이 생겼다고 클래식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컨텐츠라고 불리우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큰 동시에 이전에 애니메이션을 즐기던 소비층은 여전히 그대로 그런 작품들 찾지 않을까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또 그걸로 통해서 뭐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또 유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긍정적인 면을 보자. 네, 억지로 보자면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보면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이런 막 급류 속에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정말 세계에 살아갈까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내 자손도 뭐 이렇게 살 것이야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형태로 살아갈까? 이 기후도 너무나 이상해지고 이 기술도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이 다음 기술을 뭔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맞아요.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거를 저는 이제 항상 듣는 얘기인데, 아날로그로 계속 작업을 할 때는 왜 아직도 아날로그로 하냐? 액정 타블렛이 얼마나 편한데, 그걸 사용하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는 전향을 하고 나니까 AI가 나왔는데 AI를 써보지 않겠냐? 어쩌라는 맞아. 거야? 맞아. 그런 3D 같은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마 이걸로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 더 빠르게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 제작하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그냥 사람들 취향이 좀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약간 세분화돼 있는데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제가 올해 1월에 레지던스 갔을 때 거기에 있던 다른 만화 작가분하고 얘기를 막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만화를 그리시고 아직까지 진짜 원고지에다가 그 종이에 연필로 다 그리고 수채화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약간 프랑스 레지던스에 갔었고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거기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갈 거야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이게 속도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AI가 어떻고 뭐 그걸 발전해도 우리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을 믿고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믿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린 계속 이걸로 할 거고 지금 내가 쓰던 종이 회사가 이 종이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지금 그게 스트레스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속도가 있고 결국은 내가 가지는 나의 속도를 그냥 꾸준히 리듬감을 가지고 창작자로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창작자로서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보영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게 지내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 시류를 막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동의하지 않든 세상은 계속 바뀔 테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유럽이 대부분 이제 아직은 그런 태도를 계속 고수를 하는 거는 고마운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우리가 아날로그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의 그런 고집을 고수하면 된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대학교 학생들이랑 협업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뭐 아직도 필름 스크래치 하는 작업 있죠. 그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톱모션 진짜 다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아날로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되게 막 그치 애니메이션 역시 이렇게 계속 고소하는 맛이 있어야지. 네, 맞아요. 손맛이지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영화제를 갔는데 막 경쟁 작품에 AI 올라와 있고 막 이런 진짜 약간 뭘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감독의 타이틀을 달잖아요.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저작권 문제에 딱 들어가는 건데 AI로 작업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툴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저건 스크립트를 작성한 거다라는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들한테 그래서 저 작품을 사실 왜 뽑았는지 궁금하다. 왜 뽑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냐 하고 감독들이 물어봤을 때 들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AI 작업들이 스팸처럼 온대요. 막 200개, 300개가 온대요. 갑자기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크립트 돌려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사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데 AI를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작품들의 퀄리티가 높은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뭐 적어도 말이 되는 작업이라던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작업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을 정해놓는데 그렇게 정해놨을 때 AI 카테고리를 따로 빼면 문제가 덜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될 텐데 그만큼 또 좋은 작품이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작품을 쓰고 싶기는 한데 영화제 입장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가 배치를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경쟁작에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음. 아직까지 AI 작업이 수상을 한 거는 본 적이 없지만, 어, 저희가 영화 그 컴피티션을 들어가서 보면 한 8작품에서 진짜 많긴 10작품 볼 때도 있잖아요. 한 섹션에. 그렇게 딱 보고 나면 AI 작품이 정말 피곤해요. 보다 음. 보면. 시각적으로. 네, 시각적으로, 왜냐면 계속 변하잖아요. 아. 그게 이제 툴로 사용한 뭐 텍스처나 뭐 배경이나 그런 식으로 툴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정말 0부터 100까지 AI로 다 만들어낸 작업들을 보면 다른 감독님들 작품을 보다가 갑자기 피로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이게 막 1초에 거의 몇십 번씩 바뀌잖아요. 이미지가 계속. 쇼츠 형태로 보여줄 음. 경우에는 굉장히 임팩트가 크겠네요. 그게 그쵸. 단 몇 초 사이에 있는 영상이라면.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하필이면 그 작품이 10분짜리였단 말이에요. 멀미가 나더라고요. 진짜 길었어요. 이게 계속 변화하는 걸 보면 눈이 못 따라가서 그 차 타면 멀미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저도 되게 속이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AI는 진짜 장르의 분류가 곧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취향을 되게 많이 탈 것 같았고, 그리고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작가로서 AI를 사용을 했을 때 내 작품 보고 사람들이 토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AI를 잘 사용한 뭐 바바라 루펙이나 그런 스톱모션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얼굴 텍스처, 얼굴에 이렇게 녹아내리는 텍스처만 AI를 사용을 해서 그게 막 심지어 AI를 사용했을 때도 되게 그 저희 루프 쓰는 것처럼 정해진 프레임만 사용을 해서 보기에 나쁘지 않고 아 이거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텍스처가 사실 딱히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거에서 이제 다들 동의를 할 수가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정말 누구 작품인지도 사실 감독은 모를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나와서 같이 상영을 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아마 조만간 영화제 안에서도 그렇게 AI 장르를 구분을 짓거나 아예 없애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기술이 나중에 얼마나 발전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아마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요. 꼭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반 그 독자들이나 뭐 관객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규제나 뭐 시스템 구축할 수만 있다면 그냥 하나 그 우진 감독님 말씀처럼 하나 그냥 분류해서 애니메이션 그냥 사람이 한 건 사람이 한 거, AI가 한 거, 그 분류를 해서 장르처럼 아예 그렇게 되고 사람들도 구분하면서 소비할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웹툰이나 뭐 그런 데서는 독자들이 AI 웹툰 보이콧 운동도 하고 음악 쪽에서는 그 AI 작곡가한테 저작권료 같은 거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독자들이나 업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느 정도 이제 관객이나 소비자를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그렇게 무분별하게만 가지 않진 않을까. 하긴 인간이 결국은 인간이 하는 무언가를 가치를 두는 존재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니까. 스포츠도 그렇고 자동차가 있어도 사람은 100m 달리기도 하고 기록 경쟁도 하고 그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에베레스트 산도 목숨을 걸고 올라가기도 한 게 약간 인간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AI 영상이 확 쏟아지는 그 어느 정도 시기가 곧 올 거고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은 대부분은 내가 이걸로 오랫동안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기존에 있던 영상들보다 되게 싼 값으로 좋은 퀄리티의 뭔가를 만들 수 있어서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막 만들다가 아마 AI 자체로 AI 아티스트 이런 장르로
오랫동안 남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시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막 메타버스 이걸로 한참 동안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시기가 지나면 AI 맞아 AI로 영상 만들고 막 그걸로 막 엄청 얘기가 많았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AI 그 다음에 무언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당장은 그냥 지켜보면서 한번 사람들 반응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것도 저희 충분히 인터넷이나 책으로 볼 수 있는데도 굳이 보려고 찾아가잖아요. 발품 팔아서 전시장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가치관의 문제, 그러니까 매영 감독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이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감상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남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창작을 하는 일이 결국은 사람들이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점점 더 아까 우준 감독님이 들었다는 그 질문들 있잖아요. 왜 그 손으로 그리고 있어? 앱으로 그리지. 뭘 앱으로 그려? 그냥 AI 써. 이게 결국 그게 더 그 뒷말은 그거지 않아요? 그게 좀 더 싸게 먹히지 않아? 그게 좀 더 너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봤던 이렇게 조금은 속력을 느리게 가도 사람이 하는 건 가치가 있어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노동이나 뭔가 창작하는 일 자체가 자본 이면에 그 뒤에 있는 가치를 좀 더 보는 쪽에서는 그걸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됐든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얼마야? 그래서 얼마 벌어? 그래서 그게 얼마가 들어? 약간 돈으로 환산하는 게 되게 모든 걸 그쪽을 다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것, 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든 가치가 돈으로 치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를 하고 뭐 쇼츠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것도 그래서 얼마 버는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게 좀 있어서 지금 AI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는 것도 그럼 그걸로 되게 싸게 창작물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엊그저께 본 자동차 광고인데 어떤 회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회사였어요. 르노부치 뭔가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거기에 그게 우리나라 신문 기사였는데 딱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원래 뭐 한 몇백만 원 될 거를 몇십만 원에 맞춰서 만들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걸릴 거를 이틀 만에 만들었다 해서 보니까 AI로 이제 광고를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전부 다 그래 이제 다 디자이너는 이제 다 망했어. 끝났어. 이제 다 집에 가. 이러고 있어.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근데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 C가 마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계속 디자인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 그렇죠. 계속 살아남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딱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왜 지금도 인간 문화재분들 3배 짜고 1년 걸려서 멍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맞아요. 일을 보고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자본만 쫓는 사람들과 이 인간이 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거는 인간의 가치, 인간이 하는 무언가에 대한 가치를 계속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결국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창작자들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싶었던 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그렇던데 계속해서 쌓아가잖아요. 저희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슬프지만 근데 이렇게 되게 길게 보고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막 시작해서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그 시기에 AI가 막 몰아닥쳐서 걔네들이 내 일을 뺏어가고 이제 저는 공연 일이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AI를 대체해서 왜냐면 클럽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적자가 많이 나서 더 이상 이제 뮤지션이나
이제 VJ들한테 줄 돈이 많이 없어져서 AI로 그냥 뭐 아침 노래를 튼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만들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가 다 됐어요.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저는 그래도 직업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클럽 사장이 아니면 무슨 나의 일하는 관계자가 AI로 바꾸기로 했어. 이러고 그냥 날 잘라버리면 진짜 다시 재기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이욕도 사라지고. 그쵸.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일단 다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초반에 이제 시작을 막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견뎌는 그 언덕을 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이게 뭔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되게 손쉽게 국외에서 일을 찾는 경우로 왕왕 봤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이게 소통하고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약간 믿음의 연결고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약간 어려우면, 국외에서, 그러니까 나랑 성향이 맞는 국외에서 좀 일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일을 배워보거나, 뭐, 굳이 내가 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저도 먹고 사는 일을 한다고 지금 했던 최종 영상 편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일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일을 이제 해야 된다. 6개월 동안 쉬었다. 이렇게 하고 막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일을 받아서 애니메이팅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물론 예전에 알던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아일랜드 가서 그걸 할 필요가 없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시 온라인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걸 좀 코비드 덕분에 알게 돼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야 그걸로도 가능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좀 약간 미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 분들은 좀 야 일은 면대면으로 봐야지. 맞아. 가가지고 미팅하고 막 이런 게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와인 마시고. 근데 그런 거 없고 요즘은 좀 가능해진 것 같아서 편한 게 좀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은 지금도 팩스로 보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팩스로 시안 같은 거 보내라는 데가 있어요. 맞아. 일본은 진짜 느리잖아요. 현금도 많으시고 아직까지. 근데 아까 우진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뭔가 이렇게 향유하는 문화도 그러면 약간 앞으로 더 계급이, 물론 지금도 부자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있고 뭐 이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뭔가 돈이 없는 사람은 직접 DJ가 가서 디제잉 해주는 클럽 가서 놀 수 없고 AI가 음악 틀어주는 데 가서 놀 수밖에 없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진짜 DJ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곳에 가서 놀 수 있고 이런 약간 조금 더 계급화된 문화를 향유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지금 여름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크라쿠프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여름에 클럽들이 확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조금 이제 입장료가 비싼 클럽들은 이제 로컬 클럽들 있잖아요. 조그맣게 원래 오랫동안 했던 그런 데는 입장료가 다 올랐는데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클럽들 있죠. 진짜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그러니까 길가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있는 그런 클럽들이 다 오히려 AI 노래를 튼다던가 음악을 튼다던가 판을 막 틀어서 그 입장료를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게 약간 계급이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테크노를 향유하는 사람들과 그냥 팝만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제 이렇게 딱 되면 나중에 미술관도 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오페라도 진짜 많아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근데 지금도 그렇긴 하잖아요. 뭐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거 언제 티켓이 비싸니까 진짜 돈이 없으면 가서 볼 수 없긴 한데 우리가 부르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되게 접하기 쉽고 가까이에 있는 문화들조차도 이게 계급화가 되어서 돈이 없는 분들을 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되게 질이 떨어지거나 뭐 아예 없거나 이 사람의 손을 거친 게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애니메이션은 특히 원래부터 매니아층들이 주로 소비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원래부터 뭐 완전히 대중적인, 특히 우리 같이 독립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음, 완전히 뭐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나. 원래 좀 작지 않았나 시장이.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단편 애니메이션이 비주류인 건가? 아니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주류인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게 단편 애니메이션이 주류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주류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국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나오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얘기할 사람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작업을 말했을 때 직업에 대한 얼마 버는 데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경우가 늘었어. 그래서 뭔가 이런 아직까지 이제 인지도는 확실히 국내가 낮기는 한데 그렇죠. 약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 쓰잘데기 없는 거 하는 녀석 약간 항상 이런 맞아요. 약간 인식 그래서 뭐 하는데 그렇죠. 맞아. 그게 할 때 약간 뭔가 이제 네, 너무 약간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뜻하지 않게 한글 학교에서 하루 동안 좀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탄불에 있는 한글 학교. 지금 제가 튀르키예에 있고, 이스탄불에 한글 학교가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초등학생들 상대로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는데 진짜 요즘 애들 손 들고 그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 받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이러니까 그럼 왜 만들어? 선생님이 좋아서 만들었어. 이러면 되게 그 어이없어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아, 내가 뭔가 좋아서 하는 게 저 어린아이들한테도 너무 무의미해 보인다고 약간 그 박탈감 느껴. 그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옆집에 사시는 이제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의 딸이 몇 살이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 그 정도 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디자인을 되게 하고 싶어 한대요. 영상 디자인, 모션 디자인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친구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나는 무슨 조언을 해주길 바라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대충 수입이 어느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친구는 정말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가 되게 확실하게 있어서 나중에는 그 아버님한테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냅두세요 하긴 했는데 그게 제일 난감해요, 저도. 얼마 벌어? 그래서 잘 살아? 뭔가 이렇게 나는 잘 사는데 나는 나름 되게 괜찮은데. 근데 요즘에 학생들 상대하다 보면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쯤 되면 고민 없는 줄 알아요. 이제 고민 없으시죠? 작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되게 좌절하거든요. 아니, 그 나이 될 때까지 고민을 한다고요? 그 나이 될 때까지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난 빨리,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그렇잖아요. 빨리 이 방황이 끝나고 내가 안정된 수입을 얻고 내가 이 불안이 끝나기를, 이 방황이 끝나기를 너무 이렇게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묻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방황이 끝납니까? 그 나이가 되면 창작자로서 어떤 확고한 이렇게 자리와 어떤 확고한 존중을 받으시면서 뭔가 이런 고민 없이 창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한 방에 스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스타 작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단계를 거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노력하고 싶지 않은 네.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든지 단계가 있는데, 한 그거를 방에 별로 봉준호가 겪고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싶어. 한 방에 맞아. 박찬욱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될 것 같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게 한 방에 어떻게 칸에 갈 것 같냐? 이제 이런 것들. 그럼 그래서 거기 심사위원도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르고 나도 칸에 가본 적 없고 모르는데 약간 그런 게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그 한 방에 내가 이 힘듦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몰입돼 있는 것 같고 오래 힘들고 싶지 않고 그 과정을 정말 진득하게 밟는 것 자체를 좀 바보 같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또 되듯이 한 방에 작가 돼갖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거를 쫓다가 결국 좌절하고 이 길을 꺾는다던가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추세가 저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AI를 말씀처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꾸준하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던 걸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에 가치를 두는 시기가 올 것 같긴 해요. 나쁜 시기도 분명히 오겠지만, 지금처럼.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가끔 그게 내 사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가끔은 너무 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인 존중을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럴 때가 되게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대작가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만 해달라는 건데, 그마저도 내가 인기 작가가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일까? 왜 저렇게 나를 함부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것처럼 내가 느낄까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듣다가 당신 작업은 분명히 인정을 받을 거야. 그게 사후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사후가 되는 건 좀 그렇긴 하다. 내가 한 80살쯤에 인정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후는 좀 그러면 약간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 저도 그렇고 고영 감독님, 우진 감독님 전부 다 이제 약간 대중성하고는 거리가 있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중성과 멀어져 있다는 게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작업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호가 더 우선이지 그쵸. 너의 기호가 우선이 아닌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 사이에서 난 남의 기호를 맞추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신지. 그,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그 기호에 맞는,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는 감독님들, 작가님들도 아마 본인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주파수가 더 잘 맞아서,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잘 먹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글쎄요. 저는 좀 많이 자제를 했거든요, 근래에. 그러니까 원래 어떤 되게 부분이요? 감독님의 좀, 개성? 네, 그 뭔가 이렇게 좀 몸이 막 제가 계속 작업 주제가 강해서 비주얼들이 다 막 몸이 뜯어진다던가 뭐 자른다던가 바느질을 몸에다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잖아 이러면서 조금 예쁜 걸 해볼까? 예쁜 걸 만들었더니 만나는 프로그래머마다 다 저한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심경의 변화가 있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나니까 그중에서 그나마 제가 가장 대중적으로 만들어 봐야지 했던 게 영화제를 한 번도 못 돌았어요. 오후 3시 12분이라는 작업이 상당히 저는 되게 제 나름대로 귀엽다라는 거를
이렇게 넣는데 다른 작업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대중적이고 귀여운 작업인데 뭔가 제 소울이 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영혼이 조금 덜 들어갔는지 아무도 제 작업이라고 일단은 눈치를 못 챈다 그래야 되나?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신작을 하고 있는데 신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때까지 내가 쓸데없이 가졌던 그 욕심을 버리고 그냥 잘하는 거나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저도 뭐 같아요.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든 뭐 예술 작품이든 상관없이 그 작품 자체나 뭐 그 결과물에만 가치 두는 것에서 좀 바뀌어서 창작자 중심으로 좀 흐름이 옮기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 스타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애니메이션 소비하는 사람인데 작가한테는 관심이 없고 작품만 좋아하는 그런 소비층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물거나. 네. 근데 그 작품을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작가도 찾아보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더 깊게는 이제 덕질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작가랑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AI 같은 거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는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쵸. 네, 물론 뭐 요즘에는 인격 같은 것도 학습시켜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 하고 오리지널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뭐, 그 소비를 하면서도 만약에 그 AI를 예를 들면 AI가 누군가를 모델로 학습했나 그런 것까지 나중엔 결국 궁금하게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면. 네, 그래서 계속 어쨌거나 흐름은 계속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가치관도 다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건 간에 보는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도 결국에는 뭐 이 계정에 팔로워가 몇인가 돈을 얼마 벌까 이런 거 말고 이제 창작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은 좀 걱정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걸 제가 할 수 있나 없나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면서 제작하게 되면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가장 약간 이상적으로 그랬지만은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파는 그런 식당이든 오마카세 같은 거든 이제 보는 사람만 중심된 수동적인 컨텐츠나 뭐 작품으로는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기만의 뭔가 있어야지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뭐 이도저도 안 되면은 예, 욕쟁이 할머니 식당 같은 거라도 돼가지고 궁금해서 찾아오게 만들더라도 일단 그 식당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만드는 사람까지 궁금해 해야지 좋은 식당 아니면 좋은 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좋은 이제 창작자, 그러니까 원작자로서 내 자리를 좀 오랫동안 지키고 있고 나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장황하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처음 영화제 갔던 게 2009년이니까 되게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물론 정답은 없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오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남들도 다 좋아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기는 해. 너무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물론 실력도 실력인데 뭐 시대나 아니면 뭐 이나 여러 가지 기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 요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각자 열심히 살고 다들 열심히 사는데 그때그때 어떤 나의 시대를 맞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땐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억울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니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순서가 안 오는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그렇게 촘촘하고 멀리 온 측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약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되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 저게 된다고?' 막 이런 것들. 아까 부연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요지부동하기보다는 뭐 그냥 내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키고 한번 버티는 놈이 오래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버텨보는 것도 끝내요? 이렇게 끝낸다고요? 근데 네.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맞아. 정답을 뭐 저희가 알면 이 주제가 인기 감독은 아닙니다만이 아니라 인기 감독입니다만이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막 되게 인기 감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아 그 프레임 그렇게 그리지 말걸.'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약간 저희가 문화권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가끔 미야자키 하야오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 그 할아버지조차도 자기가 그린 애니메이션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내가 저거밖에 못하다니 막 이렇게 한탄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진짜. 미국인이었다면 그랬을까요? 아 미국에는 좀 다르죠. 미국인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맨날 자랑하고 막 집 2만 평짜리 집 사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트 만들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아시아 쪽이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푸시하고 좀 더 겸양해져야 되고 더 지금보다 더 잘 돼도 또 더 잘 돼야 되면서 동시에 겸손해야 되고 막 계속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맞아요. 문화권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평생 이 임포스터 신드롬이랑 싸워가면서 작업하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독님들도 즐기시잖아요. 그런 내가 내 작업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만들고 나면 꼭 그다음 후속 작업을 또 하시잖아요. 특히 우진 감독님도 그렇고 지금 고현 감독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되게 열심히 작업하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작품을 내놓으시는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작업하는 걸 즐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작업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작업 애니메이션 만드는 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맞는데 그 부수적인 게 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나와의 싸움.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장 큰 문제야. 결국은 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는 이렇게 돌아 결국은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 근데 가끔은 그런 그 미국 애들도 유럽 애들도 아니 저렇게 산뜻하게 사네? 약간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뭐 내가 못하는 거, 이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되게 산뜻하게 그건 지나갔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서 어떨 때는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저런 태도로 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로 보면 되게 점 같은 삶인데 너무 거기에 내가 몰입을 하고 너무 이렇게 가치를 두고 깊게 하나하나 의미를 두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때문에 또 생각이 많아지고 그거의 맞아요. 순환이긴 하지만
아니요. 그래도 감독님들 계속 작업 꾸준히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 진짜 그게 AI고 나발이고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감독님들 작업하시는 거를 보면, 그치, 나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네.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이 하는 활동에 그냥 이건 가치 없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나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한다 그러면 그거 되게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막 이제 돈으로 치환하고 이러면 되게 피곤해지는 거겠지만, 그쵸. 그런 거 없이. 근데 저는 한국에 지금 제가 튀르키예에 있어서 되게 불편하고 그런 점도 되게 많지만, 약간 그런 이 트리플 버거 같은 사회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은 그냥 한가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작업적으로는 바쁘지만 정서적으로는 좀 약간 한가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가 그냥 거기에 감사하면서 작업할 때 그냥 작업하고 매주 할 때는 돈 벌고 그렇게 살고 그냥 심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좀 살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물질주의가 조금 멀어진 것만으로도 크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가끔 유튜브 우리나라 뉴스가 계속 뜨는데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피로하고 좀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래서 막 법원에 판결 나오면 AI 판사를 도입해야지 이러고 뭔가 질문을 하는 것도 사람한테 안 묻잖아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를 되게 피곤하고 무서워하잖아요. 다 그냥 AI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는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나이를 먹고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애니메이션 자체는 누구나 이제 뭐 그림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뭔가 만들고 싶고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도구로 사용해서든 뭐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보고 접근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찍먹만 하고 가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군이라고 하는 거 정도는 그래서 오히려 AI로 인해서 우리 장르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접근성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사진기 나왔을 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절망도 하고 그리고 맞아. 매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나올 때도 예전에는 특수한 분들만 영상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영상 찍을 수 있고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 AI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중 하나이고 다들 또 적응해 가고 또 우리는 그것도 우리 나름의 이 구분선으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아까 고용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 하던 거 계속 하면 또 누군가는 우리 밥집에 와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고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맞아요. 뭔가 되게 요즘 고민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횡설수설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여기 거의 혼자서 지내니까 사람이랑 말할 기회가 저희 남편 말고는 없어요. 근데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며칠 동안 저 혼자 파이랑만, 아니 저희 강아지랑만 대화했기 때문에 사람과 되게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쵸. 저는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저희가
한 이쯤에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약간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좀 아까 우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감독님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영화제든 아니면 그 사회든 이런 곳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나누고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전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너무 이 말 저 말 널뛰듯이 오간 건 아닐까 고민도 되기는 하네요. 그냥 듣는 분들도 무슨 소리지 싶으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틀어두고 이렇게 2배속으로 말이 우리 느리니까 좋지 아니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전에 들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장가처럼.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제 예전에 너무 소중했던 당신이라는 작품 작업기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몰랐어요. 해야지. 근데 저희 남편이 그거 듣고 자더라고요. 당신 목소리 너무 잠 온다고 되게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뭔가 잘 때 ASMR 같은 거 필요하실 때 제 작업기를 보시면 깨알 홍보. 잘 주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찾아봐야지. 또. 네, 아마 근데 남편분도 대단하시네요. 그거 같이 쭉 살면서도 그걸 또 목소리 들으면서 잠까지 주무신다니까. 제가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어때? 영상 괜찮은 것 같아? 이러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한테 한번 봐봐. 어떤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데 봐봐. 어때? 이랬는데 잘 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우스투스는 매월 12일에 컨텐츠를 업로드 중입니다. 각종 SNS에서 하우스투스 _12를 검색하면 저희 계정을 구독, 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새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건강하게 연대하고 있을 저희를 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